안녕하십니까. 담덕법률사무소 박주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저희 내일 오전에 모닝와이드에서 그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좀 취재를 요청을 하셔서 제가 관련돼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. 방송에는 아마 좀 인터뷰 내용이 간략하게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월요일 오전에 방송하는 모닝와이드도 한번 잘 봐주시고,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수사기관의 태도가 올바랐나. 예,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그 N번방 방지법이라고 나온 이 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. 예, 이 두 가지의 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N번방 방지법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그 법안들이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두 번째로 점화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,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판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.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지금 관련 법이 조금 빨리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,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요. 그리고 좀 경각심도 좀 일으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. 자,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이 사건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 PD분도 그렇고 굉장히 방송에서도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이 한 번 있었고, 또 다른 피해자가 이제 다시 고소를 했을 때는 불송치 결정이 나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돼서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나서 항고를 했고, 항고한 이후에도 항고가 기각이 돼서 재정 신청까지 들어가서 그게 이제 인용이 되면서 수사가 제기될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오랜 기간이 걸렸던 사건이었죠.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그 피해자분들도.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, 제가 아까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문제는 수사 중지라든지 아니면 불기소 결정을 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쉽게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. 왜냐면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가 됐었는데요.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잡아서 이제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에 사건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경찰이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. 예를 들어 다른 해외에 나간다, 해외에 있는 사람이다, 이런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하지만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이고, 또 지금 피해자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든 피해자가 특정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경찰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.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를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지금 이 법안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요. 자, N번방 방지법이 뭐냐. 2020년도에 조주빈 텔레그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 사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그 해에 이제 법안들이 쭉 다 개정이 됐었는데요. 그때 나온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된 처벌법이라고 해서 14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성폭력
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새롭게 규정이 된 법이 있습니다. 그 법으로 이제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도록, 딥페이크 음란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죠. 네, 그렇게 지금 법이 조항이 신설이 됐고,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각종 이런 P2P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는데요.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사업자들에게도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신설이 됐습니다. 그래서 사업자들은 어떤 기술적 조치들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겼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생겨났습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이게 한계가 있었거든요. 당시에 어쨌든 개정이 돼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이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는 좋았습니다.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좀 실효성이 없다. 왜냐? 그 대상이 국내에 굉장히 큰 사업자들의 한정이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없어요. 네. 국내에 큰 규모의 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이제 그런 기술적인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것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. 그것이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. 그리고 지금 성폭력 처벌법에 관해서 그 14조의 2에 그 구성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이게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. 그러니까 제작에 대한 그런 처벌 규정, 그리고 반포, 유포, 판매 이런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요.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, 그리고 상습적으로 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, 이렇게 4가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작에 관해서 이게 이제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불송치는 사건 중에 하나도 그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.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. 예. 이제 뭐 해외 사례도 있는데 올해부터 영국에서는 그냥 제작만 하면 뭐 목적이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제작만 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죠. 근데 더 이제 좀 유의미한 것은 그런 구성 요건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의 상한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이제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뭐 자기 만족적으로 뭐 한번 호기심에 만들어 본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이제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유포를 하는 그 목적이. 그렇다고 한다면 벌금형의 상한선이 없어서 막 100억, 200억 막 이렇게 해외에 있는 경우처럼 그렇게 벌금형을 내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할 유인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저희도 뭐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개정을 한다면 조금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지금까지 이 딥페이크 처벌법이죠. 14조의 2로 처벌된 경우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7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. 4년 동안 7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. 처벌을 받은 것이. 그리고 그 처벌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.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단은 갖지 않겠죠. 아,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네. 만들어서 내가 이거 다 배포를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도 않네. 그리고 뭐 텔레그램 잘 잡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.
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각종 법안들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인터뷰한 내용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.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수사 중지가 됐을 때는 이의 제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거랑 조금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게 그 경찰 수사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을 30일 안에 그 문서를 송달받고 30일 안에 그 상급 경찰 관서장에게 이거 좀 수사 중지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용과 불수용 결정이 나거든요. 어찌됐든 그런 불복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은 뭐 유튜브나 뭐 텔레그램이나 어떤 해외에 있는 다 업자들이잖아요. 사업자들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뭐 개인 정보를 가져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서 그 유튜브 내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존재하기는 하기 때문에 뭐 수사관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매일매일이 피를 말리는 일이거든요.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유포가 될 것인가, 그리고 이게 누가 내 옆에 있는 지인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힘든 고통의 나날을 겪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더욱이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보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. 이건 정말 겪어보신 분들 혹은 겪어본 사람을 옆에 지인으로 정말 가까이 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건데요. 진짜 괴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악독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, 뭐 검사님들께서 이제 구형을 만약에 세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양형 기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다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개선이 돼서 이런 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중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나,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야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. 피해자분들에겐 정말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리고요.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실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제가 사건들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어찌됐든 지금 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에 관해서 재조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조금 더 제도가 정비되고, 그리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해서 범죄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N번방 방지법,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법이 이제 좀 개정되거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을 이렇게 탁 뜨고 지켜보시면서 잘 하나 못하나 감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피해 입은 분들,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